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염현석 나왔습니다.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염현석입니다. 오늘도 이제 에너지 얘기해 줄 거죠. 네, 저는 에너지 이야기 할 때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또 가장 좋아하고, 네, 오래 가장 잘 했고. 알고. 네. 이게 가끔 제가 와이스트릿에 출연하면서 네. 한 번씩 네이버에 제 이름을 한 번씩 쳐봐요. 원래 기사만 쓸 때는 네. 안 그랬었는데 네. 한 번씩 쳐보니까 제 예전 기사도 그렇고 이렇게 블로그에 퍼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와이스트릿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분석 같은 거 해가지고 제 의견이다 그러면서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다라는 얘기,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좋습니다. 또 에너지가 우리가 어디서든 때려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에너지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2023년을 좀 정리를 해보고 네네. 2024년도 전망을 하는 네. 그렇게 이어가 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연말 올해 한번 시장 한번 정리하고 에너지 쪽, 그다음에 이제 내년 전망도 한번 2024년 전망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일단 요즘이 가장 에너지가 핫한 시기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겨울이요? 아니요, 요즘 2023년, 2024년. 이 넘어가는 흐름이? 네. 왜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보면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이 바뀌면 되게 세계의 강자들이 좀 바뀌고 패권도 좀 바뀌고 여러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죠. 패러다임이 전환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나무를 쓰다가 석탄을 썼고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고 석유에서 이제 다른 걸로 지금 넘어가려는 시점에 우리가 딱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예전에 나무에서 석탄으로 넘어갈 때 영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컸고 석탄에서 석유로 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커진 거고 네. 다시 이제 석유에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게 뭐 알리백이니 CF이니 이런 패러다임, 이런 그런 이념 문정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뭐 재생에너지 위주, 거기 뭐 재생에너지에 뭐 원자력에 뭐 이런 거 다 합친 뭐 CFE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가 이렇게 큰 흐름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알력 싸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게 좀 생각이 듭니다. 석유의 시대가 되면서 유럽이 힘을 굉장히 잃었습니다. 근데 다시 석유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유럽이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기회가 이제 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리백이라는 이런 수단인데, 오늘은 뭐 알리백이 뭐다, CF100이 뭐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어찌됐건 우리 또 와이스트릿을 보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세세하게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게 내 투자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는 좀 간략하게 딱 정리를 하고 이제 미래에 어떤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좀 투자를 한번 시도를 해본다거나 이런 흐름이 있을 때 투자를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좀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알리백하고 CF100은 개념만 알려주세요. 알리백이 리뉴얼 에너지입니다. 리뉴얼이죠. 리뉴얼 에너지 100%. 네. 여기는 CF100은 뭐예요? 카본 프리 100%. 카본 프리. 그러니까 탄소가 아예 없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 둘 다 친환경인데 알리백이랑 CF100이랑의 차이는 뭐예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리백은 리뉴어블, 재사용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로만 하자라는 게 이제 알리백이고, 여기에는 수소도 잘 안 들어가고요. 뭐 이런 다른 우리가 그린워싱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친환경인 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배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CF100에는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좀 더 넓은 의미예요? 네, 원자력. 그러니까 탄소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면 다 CF100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원자력 에너지와 CCS 이런 이제 카본 캡처 이제 스토리지, 이런 그 CCS, CCUS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데요. 알리백에서는 날아가는 탄소를 잡아가지고 저장하는 기술, 그걸 재사용하는 기술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날아가는 탄소가 있다라는 건 탄소가 배출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CF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리백에 들어가는 거예요? CF100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 우리가 카본 프리인데 날아가는 카본을 잡으면 카본 프리가 돼요? 그렇죠. 카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장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이제 그래서 친환경 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2050년에 그 넷제로를 좀 달성하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만 쭉 가면. 탄소 중립을 2050년에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네, 이거를 뭐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선진국이나 유럽 같이 이렇게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사실 누구나 다 재생에너지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디는 카본 뭐 원자력도 좀 해야 되고 CCUS도 해야 되고 CCS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기후 위기만 놓고 이런 이제 논쟁이 좀 벌어지는 건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원자력이나 이런 CCS, CCUS 같은 분야에 또 돈이 또 많이 또 몰리기도 합니다. 투자금이. 네. 사실 뭐 빌 게이츠가 뭐 CCUS라든지 원자력 보고 되게 이제 좋은 미래 산업이다라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사실 뭐 이념적인 뭐 에너지의 이념화 뭐 이런 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 에너지 산업 자체로 좀 보고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만 좀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좀 머리가 기냐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원자력은 무조건 나쁜 거, 그린워싱은 무조건 나쁜 거,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를 좀 우리가 산업적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게 에너지 분야를 많이 스터디하시는 분한테는 다 그냥 익숙한 용어. CCUS 뭐 다 알지, 뭐 CCS 다 알지, 그렇죠. 아리백 알지 하는데 또 이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아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개념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합시다. 일단 에너지 인프라가 뭔지 거기서부터 좀 설명 들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라는 게요. 우리가 에너지 원에 보통 에너지 산업하면 에너지 원에 집중을 합니다. 뭐 석탄이면 석탄 발전소 그쵸. 이런 것이고.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이렇게 이제 발전소들이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궁이에다가 뭘 넣느냐의 차이.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에너지 산업이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가져와야죠. 이걸 우리가 가져와서 좋은데 다 나눠줘야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에너지의 넣고 통로. 핸드폰 충전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구축하는 인프라를 이제 소위 이제 에너지 인프라라고 하는데요. 송배전선이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인프라.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뭐 가스관 같은 것도 이제 에너지 인프라라고 이제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뭐 수소로 운반하는 수소 트레일러가 될 수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인프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산업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산업 하면 우리가 단순히 재생에너지가 좋다, 원자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에너지 인프라 산업까지 좀 눈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라는 거를 사용한 지 한 150년, 200년이 이제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세기 들어오면서 20세기 중후반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가 쫙 깔리면서 이제 전기 인프라가 많이 갖춰졌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전기 안 들어오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프라가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몇 년에 걸쳐서 그쵸. 깐 건지. 그리고 얼마나 노후화가 됐는지. 우리가 지금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전선을 다 땅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전봇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보면 아직도 대형 전선 같은 거는 이제 밖에 송전선으로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고압선. 그리고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직 지중화 작업 덜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에너지 인프라는 그 시대의 에너지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효율도 달라지고 조금씩 좋아지는 점도 있고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유지 보수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에서 그다음에 뭐 LNG 발전소 있고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압선이 바뀌었다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압, 저압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에너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석탄의 최대 출력, 뭐 LNG의 최대 출력, 원자력이 가능한 출력, 재생에너지들이 갖는 출력, 이 출력에 따라서 그 선이 가질 수 있는 그 보내는 선의 특성도 조금씩 달라야 되거든요. 이 모으는 방법도 다르고 배전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어떻게 조금 이걸 안정적으로 잘 보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조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 됐건 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높아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높아지면 전기 보내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낼 겁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해상풍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해상풍력을 굉장히 대단위로 지으면 한꺼번에 들어오는 출력이 100이라고 하면 이게 항상 100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50이 들어올 때도 있고 10이 들어올 때도 있고 120이 들어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최대 출력에 맞춰서 송배전 라인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최대 출력에 맞춰서? 네. 그 오버되면 이제 이거 셧다운 돼버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한 100은 거의 안 오고 70이 대부분이니까 한 80 정도만 할까? 딱 했는데 갑자기 100이 들어오면 셧다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에너지가 나는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들어와도 과부하가 걸리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100을 해야 되는데 이 100을 다시 이 100에 맞춰서 계획도 짜야 되고 노후화된 선 저항이 많아지면 에너지 손실 커지니까 이것도 바꿔줘야 되고 이런 인프라 사업에 대체돼야 될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간 추산되는 비용만 20조 원입니다. 앞으로 10년간 20조 원이요? 네. 우리나라가 송배전만 관련 투자 비용만 해서요. 야, 그래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고압선뿐만이 아니라 이거 네. 뭡니까? 이거 세우는 거. 뭐 송전탑도 있을 송전탑도 수 있고 변압기, 변전소 네. 등등 해서 이렇게 다 해서 20조 원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많냐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산업을 자꾸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리쇼어링, 네. 외국 기업들도 유치해야 되고 해외 그렇죠. 나갔던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이 지금 12월 22일이거든요. 네. 녹화 날이. 오늘 방금 전에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용인에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잖아요. 용인에, 그렇죠. 거기에 한 7기가와트인가? 제가 예. 정확하게 뉴스 아무튼 거기에 그런 대규모 LNG 발전소 단지가 들어옵니다. 아. 왜냐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반도체 만드는 공장에서 에너지 많이 필요로 하니까. 전기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인근에다가 LNG 발전소를 짓는다, 새로. 6기 정도인가 짓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6기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전기가 무선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깔아야죠. 여기에도 이제 송배전망이 필요하고. 물론 그것도 가까이에 짓는다라는 거는 송배전망 어떤 까는 투자 비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쵸. 근처에 짓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강원도 쪽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뭐 예전에 그 석탄 화력 발전 예. 같은 거 이제 막 새로 짓는다라고 했는데 그 LNG 발전소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바닷가에. 네. 예. 이제 그런 데서 전기를 만들면 수도권이나 공업단지로 가야 되는데 가져와야죠. 이게 지금 전기가 못 오고 있습니다. 송전 시설이 없어서. 하나도 안 와요? 오긴 올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못 와요. 송전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그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있는데도. 아니 왜냐면 제가 아는 어떤 사모펀드 운영하시는 분도 그거 하려고 투자하시고 하셨거든요. 네네. 석탄 막 화력 발전소 이런 것들. 네네.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끌어오고 있어요. 송배전망이 투자가 안 돼서. 정확하게 안 돼서요. 그리고 지금 뭐 신한울 울진에 그 신한울 3, 4호기도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면 네, 울진에.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전기들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직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해서 네. 재정 문제가 안 좋아서 한전이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그게 맞아요? 뭐 한전이 무조건 한전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 투자 문제도 있지만 사실 민원 문제가 더 커요. 이게 고압성전 우리 예전에 그 밀양 사태에서 보듯이 이게 맞아요. 굉장히 친화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압선 인근에서는 뭐 네. 암에도 많이 걸리고 네. 인근에 소 키우는 농장에서 소가 갑자기 폐사하네. 예전에 다큐도 그런 거 되게 많았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송배전로 까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했고 돈이 없어서 지금도 못하고. 근데 이제 사업자들,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그게 있으면 좋고 또 이 사업으로 해서 매출도 올려야 되고 이익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10년간 한 20조 원의 이런 사업 규모가 되는 이런 산업 분야입니다. 있기는 있다. 근데 네. 이게 일단 돈이 없고 제대로 굴러가질 않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송배전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굉장히 우리가 전기가 안정적인 주파수를 유지하면서 잘 들어오고 이게 또 우리가 정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이죠. 사실 네. 전기를 안정적으로 뿌려준다라는 게 해외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면서요. 막 맞습니다. 유럽에서도 막 전기 갑자기 끊기고 네. 막. 우리나라의 정전율이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낮은 축에 속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그만큼 송배전 라인이 탄탄하다라는 건데 그 탄탄한 라인에서도 앞으로 10년간 20조 원이 더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막 1900년대 초부터 막 전력망 구축했던 이런 데들은 어떨까요? 사정이 훨씬 나쁘겠죠. 열악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외국에서 이런 전력망을 다시 재설치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고 관련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내드린 원고에 보면 뒤에 네네네. 이렇게 요 한 장짜리 요게 있어요, 지금. 네. 여기에 보면 그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하는 나라들이 또 이 전력망을 잘 구축하기 위해 어떤 거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어디 자료예요? 이게 제가 여기저기 모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건데요. 한전이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거를 똑같이 겪고 있어요. 주민 수용성 보상 합리화 이런 거, 지중화법 법제화. 독일,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등의 사례입니다. 네. 프랑스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올려주셔도 되니까. 네, 저희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봐보시면 되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 하려고 이제 이런 법제화도 나오고 있구나. 맞습니다. 라고 하고요. 법도 필요하고 보상도 해줘야 네. 되고 주민들에게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케이스는 고압선 지나가는 자리 송전탑 인근에 몇 미터 이내에 사는 주민들은 국가 암 검진도 더 해드립니다. 맞아요. 예. 여러 가지 그런 특전도 있고요. 맞아요. 그 또 왜냐면 이제 걱정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장을 또 드린 게 있는데 네. 또 요즘 추세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국가가 슈퍼그리드를 또 만드는 것들이 또 조금씩 유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슈퍼그리드. 이게 왜 슈퍼그리드라는 게 뭐냐면요. 예. 우리가 그리드라는 게 전력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드가 어떤 망이라는 네. 뜻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산업 얘기할 때 그리드라고 하면 전력망. 네. 예. 그러면 슈퍼는 뭐예요? 슈퍼는 왜 붙는 거예요? 슈퍼는 우리 되게 큰 거 슈퍼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드가 망이 이제 커지는 걸 이제 슈퍼그리드라고 하는데 초대형. 국가 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본에서 쓰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중국에서 남는 전기를 우리가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비용이 더 드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면 서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뭐 이게 유럽 이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죠. 네, 이게 이제 유럽의 사례인데 뭐 유럽은 EU처럼 경제 공동체니까 네. 거기에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한중일도 슈퍼그리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전압도 다르고 기술 수준도 다르고 서로 뭐 안보 문제도 있고 해서 네, 바다도 건너야 되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거를 슬슬 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네. 이제 청정한 에너지를 쓰려고 하잖아요. 청정한 에너지의 대표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잠시만요. 근데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가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전기는 어찌됐건 가장 청정한 에너지예요. 전기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럼 이제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네. 가장 깨끗한 거는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 재생에너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태양광 풍력으로만 한정을 할게요.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태양을 우리가 재생해서 쓰는 게 아닌데 바람을 우리가 불었던 바람 다시 불어와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닌데 왜 재생이라고 해요? 리뉴어블이잖아요. 리뉴어블. 새롭게 이제 다시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네네네. 태양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태양열 전지나 태양광을 모아서 전기를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하는 것, 재생한다. 그래요.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그냥 오늘 뜬 해에서 나오는 열은 그냥 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왜 자꾸 재생이라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이거 가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자연에서 이제 거쳐서 만든 에너지, 자연을 이용해서. 뭐 아무튼 그게 재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든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저장하기가 힘듭니다. 저장이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배터리 이야기도 나오고 수소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그래서 건데요. ESS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것도 손실률도 생각해야 되고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만들어진 전기는 바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과 전기를 많이 쓰는 곳과는 다르죠. 다릅니다. 어디 저기 전남이나 어디 평야 같은 데다 태양광 패널 쫙 깔아놓고 만드는 게 제일 땅값도 싸고 하니까 그쵸. 좋은데 이걸 이제 서울까지 끌어오는 게 힘들죠. 또 돈이 드는 네.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이즈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땅덩어리 더 넓은데 사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들긴 좋은데. 쫙 깔면 네. 그런 데는 임대료도 안 받습니다. 사막도 그리고 땅 주인이 있지 않을까? 제가 국가 땅인가? 호주 취재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 호주에 이제 NT주라고 있습니다. 노던 테리터리 준주라고 NT 준주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사막 이렇게 버려진 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태양광을 3기가와트를 깐대요. 3기가와트. 네. 원자력 3개 분량의 태양광을 쫙 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기가와트는요. 네. 싱가폴로 보냅니다. 해저 잠깐만. 전선을 호주에서 통해서. 싱가폴까지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노던 테리터주가 이렇게 그 귀예요, 귀. 그러니까 바로 호주 위에요. 중에서 좀 북쪽에. 네. 바로 위거든요. 아, 그래서 지도에서. 노던. 네. 네. 그래서 위로 전력망을 통해서 바로 싱가포르로 보낸대요. 오, 해적 케이블 깔아서. 네. 그러면 이게 그래도 수백 킬로는 될 거 아닙니까? 더 되지 않아요? 뭐 아무튼. 네.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리백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네는 발전소 안 지어도 그쵸. 그 자기네는 친환경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이 알리100이든 CF100이든 이게 어찌 됐건 하나의 무역 장벽처럼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너 우리나라에다가 뭐 팔고 싶어. 그러면 깨끗한 걸로 만들어 와. 알리100을 원하는 데는 알리100 증명서 갖고 와. 없으면 관세. 그 환경세. CF100 우리는 탄소 싫어. 그 탄소 발자국만큼 환경세. 이게 하나의 무역 장벽처럼 이게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보면 어찌되면 청정 에너지를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슈퍼그리드,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전력망 구축도 많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지금 UAE 해저 송정망, 아랍에미레이트. 네,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게 있고요. 예. 일본에서도 있습니다. 호주, 싱가포르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다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싱가포르 케이스처럼 다른 나라 걸 끌어오는 거예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네네네. 여기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원전이라든지 위에 북쪽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서 만들어진 거를 밑에 그 도쿄 인근까지 쫙 끌어온다라는 거고요. 저기 UAE 같은 경우에도 여기 그 보시면 해저 선정망을 통해서 네. 이제 만들어진 전기를 이제 보낸다라는 거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곳과 사용처가 다른데 예전에는 이거를 뭐 크게 신경을 안 썼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거 에너지의 질에 따라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접 거기서 가져온 거를 사용하면 어찌됐건 증명서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어허. 근데 이게 자기네 나라 영토일 수도 있는 거고 영해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아예 외국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그 송배전망 그리드에 대한 투자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네.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막 전선 관련 기업들, 송배전기 관련 기업들 주가가 뭐 엄청 올랐을 거예요, 네, 최근에. 엄청 올랐죠. 근데 이거는 어떤 그냥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뭐 10년, 20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을 직접 얘기해도 돼요? 뭐 아니 구독자분들은 좋아하실 텐데요. 뭐 네. 책임은 네. 누구도 안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LS 계열이라든지 많이 뭐 올랐어요. 이런 데들을 보면 뭐 많이 재료전기도 올랐어요. 현대일렉트릭도 맞아요. 그렇고 많이 올랐습니다. 2023년 뭐 스타 주식이었어요. 그게 다. 네. 근데 물론 이게 주가 나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네. 산업 사이클은 뭐 10년짜리라고 해도 맞습니다. 슈퍼 사이클입니다라고 해도 주가는 뭐 이렇게 될 네.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근데 아무튼 사용처는 앞으로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인프라 관련해서요. 네. 구리. 네. 구리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전선 속엔 다 구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구리라는 것도 자원이고 한정이 있고 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재사용 부분이에요. 재활용. 구리 재활용.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조금 만약에 한 1, 2년 정도 지나면 구리도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게 이른바 도시광산 네. 산업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 폐 전선에서 구리 네. 빼내고 심지어 뭐 컴퓨터 같은 거 PCB 보드 같은 데서도 뭐 거기 금이 좀 들어가는 것도 있다 하고 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긁어내는 것도 도시광산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 구리가 굉장히 상징적이죠. 네. 산업적으로도 봤을 때도.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구리. 그리고 또 하나 또 만약에 에너지 인프라 얘기를 지금 하는 김에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